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1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정상호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항상 똑같은 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요번 직장 잘 지난주에는 다니고 계신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네. 택배 보낼 게 많아가지고 조금 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간 바쁜 게 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이 아, 빨리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기에 어디를 꾸준히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난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오,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음. 음, 항상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한번 때때로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사진 찍고 그러면, 있지 않을까요? 어? 사진 찍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요? 예? 사진이 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요즘 많이 들어요. 어, 죽을 날이 가까웠나?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감사하죠.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사진 통장 오늘 319회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또 오늘 또 변함없이 또 정상원님 또 좋은 분하고 또 같이 방송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더 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올드 렌즈의 성능하고 활용. 네.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잡은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한테 질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 렌즈 오래된 렌즈 살라 그러는데 안에 까만 점들이 있는데 이거 네. 사도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 이제 카페에 또 이제 질문들 들어오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렌즈 구매 대행이라든가 네. 또는 뭐 렌즈를 구입할 때 지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틈틈이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아예 그냥 하나 묶어서 네. 이걸로 하는 거고 자 활용 그래서 성능은 어떨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은 뭐냐 또 그렇죠. 활용량을 쓰면 되는데 쓸 때 조그만 주의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광학적으로나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음, 것들은 좀 근데 무시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정상호님도 올드렌즈들 꽤 갖고 있죠? 많지는 않은데 음, 한 세네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주로 디지털에 이종교배에서 쓰려고 산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원래 필름 카메라를 샀다가 거기에 네네. 이제 물려 있는 렌즈가 어, 있어가지고 어. 그 라이카 스크루 라이, 마운트여가지고 아, 라이카 예, L 마운트 L 마운트 스크류. 예, 예전에 예전에 이제 뭐 뭐 바르낙 바르낙 시리즈에 시리즈 썼던 M39, 예, 39 직경의 스크류 마운트. 네. 그 마운트여가지고 그 음, 필름 바디에 쓰다가 음, 어 렌즈가 있으니까 음, 디테일도 써보자 해가지고 음. 어댑터를 사가지고 뭐 껴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드 렌즈가 뭐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음. 그냥 필름 바디를 사서 렌즈가 있어서 음. 그거를 다른 데도 활용을 해보자 라는 맞아요. 식으로 그 했던 다음에 것 같아요. 이제 또 이 이종교배라는 게 많이들 쓰신 지가 꽤 됐어요. 디지털 시대가 음, 되면서 많이들 그렇게 썼어요. 네, 예전에 오히려 필름 시절 때는 이렇게 많기는 쓰진 않았어요. 그 이유들이 뭔가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올드 렌즈들이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좀 형성이 되지만, 네. 디지털이 막 생기고 막 활성화가 될 때는 올드 렌즈 값들이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음, 그래갖고 그런 가격의 메리트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올드 렌즈들의 당시에 이제 굉장히 명렌즈들로 칭호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답타죠? 예, 요런 변환 아답터. 예. 요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나오지만 또 저렴하게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거의 있어요. 다양하게 어느 카메라에도 쓸 수 있게 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맞아. 그다음에 가격까지 또 저렴해졌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 그런 부분들도 한몫했고요. 무엇보다도 올드 렌즈들을 써보고 싶은 욕망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이 가장 크긴 하겠죠. 성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올드렌즈들을 어디까지를 올드렌즈로 봐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올드렌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지? 그렇게 보니까 물론 뭐 50년대, 60년대, 30년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올드렌즈인 올드렌즈죠. 거고 80년대 렌즈를 올드렌즈로 봐줘야 될까? 그럼 필름 시절 때잖아요. F3 예, 뭐 그렇죠. UF1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그건 올드렌즈로 보고 싶진 않고요. 필름 카메라용 렌즈라고 다 올드렌즈라고 보고 싶진 않고 70년대까지 생산된 것까지 봐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니콘으로 70. 따지면 해바라기 렌즈, 펜탁스 쪽으로 따지면 타쿠마라고 표시된 렌즈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후지 쪽에서 나온다고 보면은 뭐 후지논 또는 후지카라고 또 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있어요. 후지카였어요, 후지카. 그다음 후지논의 모노코팅 렌즈들. 그다음에 펜탁스 아까 말했던 타쿠마, 슈퍼 렌즈. 타쿠마, 저기 타쿠마 렌즈들.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펜탁스 렌즈로 병칭이 되니까 뭐 올림푸스의 OM1, OM2대의 렌즈들 70년대 쪽 그런 렌즈들이고 뭐 캐논도 마찬가지고 니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캐논도 뭐 UFD 말고 그냥 처음 첫 번째 버전인 FD 또는 그 FL 마운트들 그런 것들까지 봐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라이카는 뭐 답 나오는 거고 라이카의 맞아요. 올드 렌즈들은 바로 답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성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떤 뭐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필름 카메라에다가 물려서 쓰는 거보다는 디지털에 거의 주로 물려 쓰시잖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변환 아답터 아까 같은 변환 아답터를 사용해서 디지털에 많이 물리 쓰는데 일단은 그냥 객관적인 성능, 해상력,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주변부 광량 부족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준 성능으로 보면 무조건 현행 렌즈가 좋아요. 디지털에 쓸 때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예. 풀프레임에서 풀프레임 기준 1대1 기준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현행 렌즈가 성능은 좋아요. 개방에서의 성능 또는 주변부의 화질의 성능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좋은데 올드 렌즈들을 왜 사용하느냐?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저기 정상호님은 크롭이잖아요. 제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는 크롭이죠. 후지 필름 많이 써. 크롭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센서인데 그 사용하는 올드 렌즈들은 예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풀프레임용 렌즈들을 사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건 영향이 좀 덜하죠. 저도 처음에 구매하기 그거를 해도 되나? 이중 교배를 해도 되나라고 찾아봤더니 뭐 올드렌즈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주변부 뭐 광량 부족, 그다음 이미지 저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사용하지 말까 했는데 렌즈가 있으니까 이제 어댑터를 써봤더니 뭐 크게 저는 크롭 센서라서 그런가 별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지 서클이 그러니까 필름 시절 때 24 곱하기 36mm 소형 필름 그때는 이게 소형이죠. 디지털로 따지면 이게 풀프레임으로 큰 거고 그 소형 필름을 쓸 수 있는 거를 커버하는 이미지 서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서클로만 따지면은 지금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커버할 수 있는 이미지 서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크롭에다 쓴다 그러면 렌즈의 중심부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의 화질 저하나 광량 부족 현상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별 그렇게 뭐 실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고 근데 조금 약간 선예도라고 해야 되나? 샤프니스나 콘트라스트는 영향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행 일반 디지털 카메라 렌즈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별 개의치 않고 써가지고. 그렇죠. 모든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진을 찍을 때 샤프니스하고 콘트라스트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좋은 것들이 좋은 렌즈로 보지만 실제로 썼을 때 그게 다는 아닐 수는 있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저는
메커니즘 쪽에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교과서의 근사치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감성이란 문제들로 또 접근들을 들어오잖아요. 요 얘기 제가 맨 끝에 조금 해드릴 건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보고 어쨌거나 크롭을 쓰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 렌즈가 갖고 있는 성능이 좀 저하되는 문제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올드 렌즈를 구입할 때 가장 이제 맨 처음에 구입을 하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살 때. 아무래도 렌즈들이 오래되니까 깨끗한 것들은 구하기 쉽지 않죠. 외관도 대체적으로 허름하고 렌즈 알맹이들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렌즈 안에 있는 먼지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렌즈 안에 까만 점들이 막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질문 받으셨다고 하는. 그게 이제 아침에 그게 뭐냐면은 자세히 제가 그 렌즈를 보진 않아서 그분한테는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직접 봤을 때 이제 이게 먼지가 아니고 조리개 날개들이 있잖아요, 안에. 그러면 그 안에 기름들이 쳐져 있겠죠.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쩔었다 그래야 되나? 좀 굳어갖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유분, 기름때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검게 묻어갖고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 고착이 돼요. 그래갖고 그게 클리닝으로 대체적으로 지워지긴 하는데 코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렌즈들이다 보니까 클리닝의 횟수들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라이카 렌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는 코팅이 굉장히 약해요. 내부에 있는 코팅들이. 그래서 이제 코팅이 이제 벗겨진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약간 코팅에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렌즈와 렌즈를 붙이죠. 오목과 볼록을 붙여갖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두 장을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예전에 뭐 송진우도 쓴다 뭔도 한데 하여간에 접착제가 있잖아요. 그 접착제가 뜬 거를 발삼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있는 렌즈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살 때의 주의점들은 그래요. 그 먼지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헤이즈 좀 뿌옇게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발삼 그 다음에 코팅의 유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이카 렌즈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살 때 곰팡이 자국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가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좀 싼데 사서 이거 곰팡이 닦아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라이카 렌즈는 보통의 올드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샵이든 이런 데서 대부분 닦아요. 한번 닦고. 닦는데 왜냐하면 닦아놓으면 깨끗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닦이는 거죠. 곰팡이를 닦았는데 코팅을 파고들어서 그 곰팡이 자국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금액이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닦으면은 깨끗하게 닦인 거를 보통은 다 닦아 놓는다고 보셔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닦았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살 때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거나 어떻게 하고 올드 렌즈를 구입을 했어. 자, 올드 렌즈를 우리가 이제 필름 카메라 렌즈를 필름 카메라에 물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까 디지털 카메라에 물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풀프레임이 요즘은 대부분 더 많죠. 크롭보다는. 그래서 풀프레임 기준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렌즈를 풀프레임 내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올드 렌즈들을 물리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조리개를 조금 조여서 써주길 저는 바랍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올드 렌즈들은 요즘 것처럼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비구면 렌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색수차하고 왜곡 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수차들은 구면이라든가 콤마라든가 이런 수차들은 조리개를 조여갈수록 그것들이 수차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수차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특히나 구면수차는 그걸로 이제 화질 저하라든가 소프트해진다라는 거라든가 샤프니스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설계 방식이 그랬고 성능이 그렇게 나와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건 광학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특히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2천만 원서가 넘어가는 거에는 특히나 더 그렇게 좀 소프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샤프하게 좀 더 올리고 이미지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조리개를 대체적으로 5.6까지 정도는 조여줘야 돼요. 최소 5.8.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서가 넘는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8 이상 조이셔야지 주변부 이미지 화질 저하를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쓰시는 분은 막 개방해서도 막 쓰잖아요. 이건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든 아니든 저는 사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다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저는 하여간 그렇게는 안 써요.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올드렌즈 아니까 올드렌즈에 관해서만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드렌즈들은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겠죠. 예. 그러면은 마운트 부분이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게 되면 전형도 어느 정도 조금 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편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렌즈별로 이렇게 변환 아답터를 꽂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변환 아답터가 얼마만큼 정밀할 거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이건 뭐냐면 프렌치백만 조정을 해준 거잖아요. 예. 렌즈 맨 뒷면 마운트부터 필름면까지 거리 또는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를 조정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밀도에서도 오차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올드 렌즈의 마운트의 그 오차.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조리개를 딱 개방을 해갖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조리개를 대체적으로 좀 조여서 쓰시면은 좀 더 성능적인 거에서는 보완이 돼요. 주로 사용하는 거 보면은 저는 최대 개방에서 잘 안 쓰니까 저도 그럼요. 예, 뭐 4에서 5.6 요 사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크롭 센서 기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걔는 이제 크롭이니까 50mm 꽂으면 75mm 되는 거네. 예, 맞습니다. 망원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나오죠. 그걸 예. 우리가 비네팅이라고 그러는데, 비네팅하고 주변부 광학적으로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구분돼야 돼요. 사실은 용어가. 좀 차이가 있네. 다른 용어예요. 비네팅은 이제 후드가 더 긴 거를 써갖고 네. 앞이 완전히 잘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흔히 보통 비네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주변부에서 광량이 부족해갖고 좀 까맣게 되는 건데 새까맣게 되진 않잖아요. 예. 그거는 렌즈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 좀 성능이 안 좋은 렌즈일수록 그런 것들이 조리개 열렸을 때 좀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 거 차이인데, 보통 조리개를 다 개방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리개를 좀 조여 들어가게 되면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도 현저하게 없어지거든요. 개선이 되죠.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예. 개인적인 견해로 올드 렌즈들을 디지털 카메라의 이종 개배해서 쓸 때는 마운트의 정밀도 문제, 그 다음에 그 렌즈들 개방에서의 성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조리개를 개방 쪽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조여서 쓰자.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성능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갖고 그렇게 좀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도 조절을 얕게 하거나 그런 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보고요. 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맨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다. 올드 렌즈들의 감성 때문에 쓴다. 쓰십시오. 처음에 저는 올드 렌즈의 감성을 쓸 때 객관적인 성능 떨어지는데 저걸 굳이 왜 쓸까? 돈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근데 요즘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금액도. 예. 근데 그 감성적인 문제 좀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른. 그리고 심해서. 근데 그 감성이 어떤 감성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 렌즈 썼더니 개방해서 소프트해. 라이카 렌즈 쓰실 때 많이 룩스 쪽 많이 쓰실 때 옛날 렌즈들 쓸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구매 수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막 회오리 보케 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조리개의 날개수 모양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원형 보케예요, 원래. 고급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또 다른 특성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에 메리트 있으면 저는 쓰셔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거는 구분하자. 뭐냐 하면 이 렌즈는 썼더니 굉장히 소프트하고 플레어가 이 역광에서 찍으니까 뭐 플레어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자. 그 이제 느낌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렌즈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렌즈는 성능적으로만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능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적으로 좋고 그러면 쓰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안에 뭐 헤이즈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코팅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럼 플레어가 많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소프트해지겠죠. 그 다음에 조리개 개방해서 쓰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해지겠죠. 그런 거 한 두 스텝만 딱 조이면 샤프해지겠죠. 그래서 조리개를 열어 갖고 쓸 때 그런 소프트함이 좋다면 쓰는 걸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게 정상적인 과학적으로 밸런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이해하시죠, 정성? 예. 어떤 문제? 감성. 그래서 감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 그 다음에 자기의 감성 플러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사람 난 그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걸 표현하길 원해서 이 렌즈를 써.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모르고 쓰면 어떤 이유 없이 그렇다.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댑터도 어댑터에서 오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당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댑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라이카 M 마운트에서 후지 필름으로 변환해주는 어댑터 같은 게 있어서 지금은 없는데 제가 구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오차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라이카에서 M39에서 M 마운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LTM 마운트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중국제가 있고 일제가 있고 라이카 오리지널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0mm 쪽은 어느 걸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각 쪽 특히나 35mm 같은 경우는 중국제를 쓰게 되면 초점 안 맞아요. 난 초점이 맞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게 뭔가가 가공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일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포이트랜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겐코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그건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카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비싸겠죠. 그래서 요즘은 라이카나 보이그랜더나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보이그랜더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뭐 한 1.5배 정도 차이? 보이그랜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7, 8만 원 샀는데 요즘 15만 원씩 달랬거든요.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거 입방정 떨어서 그래. 근데 35mm 쓰시는 분들은 중국산 LTM 마운트 쓰시면은 안 맞아요. 안 돼요. 무조건 일제 쪽이나 라이카 제 거를 사용하시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디지털에서도 해당이 될까요? 디지털은 근데 초점 같은 거 맞출 때 보면은 그 뒤에 LCD 보고 하잖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LCD 라이카 같은 경우는 LCD를 보기보다는 거리계 연동을 보거든요. 그 연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50mm는 문제 없어요. 중국산 써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서 없이 올드렌즈에 대해서 그냥 조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죠. 평상시에 이제 수업 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좀 해봤고요. 올드렌즈를 쓰는 것들을 디지털에 쓸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아까 감성이라는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고, 또 그런 표현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랜즈만이 갖고 있는 느낌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제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다음 올드 렌즈들이 크기도 컴팩트하고 귀엽고 꼭 사고 싶게 생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몇 개씩 좀 뭐 두세 개 정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네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상호님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크롭이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워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화학적인 면에서는 좀 제약이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